네, 정치여담야당 오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교 데뷔전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첫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여당 의원이신 김한규 의원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군요. 오늘 국무회의 민생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이 심의될 텐데 일단 멀게는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보편 지원에서 약간 차등 지원 쪽으로 혼합된 방식을 취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국무회의 이후에 공개가 디테일하게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 경기 지원 측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추가적으로 경제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죠. 소비 진작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한테 주고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취약계층하고 일부 지방에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금액은 한 20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10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 예상했던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10조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거 자체는 이 경기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20조 규모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손을 대실 예정인가요? 우리가 추경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원래부터 우리가 추경을 반대하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국민 지원금을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한테는 지원을 하되 전체가 다 주는 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2020년도에 전 국민 지원금을 이제 지원했잖아요. 소비 이런 그 기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게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전부 이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이제 국가 부채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증폭이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 차원으로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자 하는 거죠. 네, 자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되는 대로 즉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선호 논설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른바 채무 면제안이 좀 들어있더군요. 자 그렇다면 뭐 올해 빚 못 갚아서 힘든 분들 채무 면제해 주면 좋은 일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그동안 성실하게 어렵지만 빚을 갚았던 분들은 뭐냐? 뭐 이런 형평성 논란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엠바고가 걸려 있고 이래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이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더라도 하나만 뭐 부채 탕감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실히 납부해온 사람들에 대한 지원안이 빠지고 이러진 않을 거고 아마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패키지 형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원됐던 그 이제 뭐 정책 자금, 뭐 중소기업이나 혹은 뭐 소상공인이 받았던 그게 지금 한 4번에 걸쳐서 6개월씩 그 만기 상환이 연장되고 결국에는 2022년에는 3년을 아예 이제 상환을 유예해서 이게 돌아오는 9월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이게 47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아예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 준 게 한 2조 5천억 되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게 5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50조 원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실제로 이제 한계 상황에 빠져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악성 채무라 그럴까 이것인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됩니다만 사실 이게 채무자 보호의 측면도 있고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난 대선 때 이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마 이번 추경에 그 얘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아마 소규모 어느 정도 규모의 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악성 채무 어느 정도 규모를 탕감까지 포함하는 네. 그런 안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 대한 지원안 이게 아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추경안이 정부안이 의결이 되면 국회로 와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 자, 문제는 지금 그걸 통과시킬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 예결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통상적으로 국회가 개원하면 2년 임기로 여야 협상을 합니다. 전반기, 하반기. 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법사위원장을 저희 민주당이 맡기로 했었던 건데요. 근데 예결위는 1년씩 하는 게 이제 관행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추경을 한 30조 정도 공약을 하셨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하자는 것 자체는 동일한 거라서 저는 예결위 구성에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다른 상임위원장을 바꾸는 문제는 양당 간에 협의했던 부분도 아니고 네. 분명히 2년 동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당대표 출마하는 이런 사정으로 법사위원장을 내려놨다고 해서 이거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추경을 반대한다? 네. 이 부분은 좀 발목 잡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발목 잡기. 이제 발목 잡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법사위원장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겠어요? 저는 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집권당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다수당이고 또 그 거대 의석을 가지고 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좀 통 큰 정치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법사위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단원제지만은 상하원으로 치자면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법사위원장을 하나 주게 되면은 네. 좀 서로가 균형과 견제 그리고 민주당이 바라볼 수 없는 놓칠 수 있는 것을 또 야당이 거기에 견제해주고 또 건전하게 또 토의하고 논의하면 좋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양보는 안 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제 예결위 부분은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빠른 조속 시일 내에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절차에 들어갔어요. 민주당도 절차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경을 할 건 하고 또 같이 논쟁할 거는 논쟁하고 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지 여기에 어떤 뭐 발목을 잡을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최선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코로나19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맞지요. 국가가.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지금 적게 거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정말 성실히 이자를 어렵지만은 이자를 납부해가면서 장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또 커버를 해줄 것이냐. 또 계속해서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면은 뭐를 해주지 이게 도덕성 해이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이제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 논의하고 또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네,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은 정말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우리가 대결 구도로 왔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을. 그래서 이제는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자, 통 큰 정치로 한번 과감하게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또 새로 신임 원내대표가 해서 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의논하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연성을 좀 가져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 네, 아니 소상공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채를 코로나 이후로 한 5년이 되고 있는데 상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갚을 재산이나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부채를 껴안고 사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본인으로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잘못도 있지만 경기 침체라든지 국가적인 전체 상황 때문에 이분들에게만 개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국민들께서도 좀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동의를 했으면 좋겠고 통 큰 정치를 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원내 지도부에서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지는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죠.